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흔들었던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 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또 어떠셨나요? 지난주에는 그 해파님 불러가지고 좀 외롭지 않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약간 좀 쓸쓸한데요. 그리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걸 갑자기 나 혼자 다 짊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뭔가 외롭네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롭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다른 곳은 구독자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그래도 꽤 구독자가 좀 쌓여가지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 이제 들었을 때는 123명이다 라고 들었는데 또 조금 늘었겠죠? 하여튼 123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사실 좀 저를 원래 모르시던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이제 제가 종종 확인을 하는데 댓글 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좀 그냥 뭔가 느낌상 좀 아예 저를 모르시던 분들이 그냥 이거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좀 궁금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술 활동하는 게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고 쉽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듣고 또 댓글 달아주는 거 보니까 또 할 말이 생각보다 또 많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100명, 123명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23명 돌파를 일단은 자축합니다. 우! 그 김에 뭔가 이벤트를 해볼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작은 일에도 자주 축하해야 조금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핸드폰 게임을 많이는 안 하는데 하나를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냥코 대전쟁이라는 게임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냥 고양이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냥 고양이들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냥 그게 다고. 근데 이제 나름 심오한 세계가 있긴 해요. 고양이들을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고 적이 누구일 때 어떤 고양이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를 이제 뽑는데 아예 가챠 돌리듯이 캐릭터를 이제 뽑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좋은 고양이가 있고 약간 애매한 고양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고양이들로 이제 전투를 그냥 하는 뭔가 그런 게임인데 그냥 심심할 때 조금씩 이제 하는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얘기한 건 이 게임을 추천하고 싶다라기보다 추천도 하긴 해요. 재밌어요. 돈을 안 써도 돼가지고 현질을 안 해도 돼서 근데 이 게임이 내가 왜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좀 계속하지? 제가 이렇게 모바일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왜 그럴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 거에 계속 축하를 하거든요. 게임이 약간 추석 만약 있다. 추석이면 추석이다! 라면서 막 이벤트 추석 막 이러고 막 매월 22일은 양코데이 막 이러면서 막 양코데이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해요. 근데 소소한 작은 축하를 이제 별일 아닌데 그냥 하니까 뭔가 기분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할로윈 다가오죠. 할로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사실 그냥 365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거를 왜 이렇게 신나할까? 그냥 사실은 신나하고 싶은데 그냥 구실을 그냥 지워주면 좀 더 신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저도 냥코 대전쟁 게임처럼 아무거나 좀 자주 축하를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구독자
1, 2, 3명?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축하를 일단 모두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걸 시작할 때 이거 누가 들을까? 이거 뭐 해도 되나?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민망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카톡도 그 뭐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거킹에서 카톡 오고 올리브영에서 카톡 오고 그 별로 카톡 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아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과 제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저랑 소통을 직접 하진 않으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쏙쏙 들으면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님 이후로 또 제가 어떻게 사실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일요일에 찍고 지금이 목요일이어서 사실 월화수 밖에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뭔가 되게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관을 갈 시간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곽은정 믹스 엔지니어 분을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 이제 가장 탑 믹스 엔지니어 분 중 하나죠. 한국에서 믹스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튼 믹스 잘하시는 분입니다. 카코폰이 이제 1집부터 그 2집 그리고 리본까지 이제 같이 저랑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믹스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카코포니를 이제 처음 마주하고 처음 이제 키워주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그분이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믹스 엔지니어지만 뭔가 성격이 진짜 너무 털털하고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싱송라 분들이랑도 엄청 친하시고 뭐 한국에 되게 굵직한 앨범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분께서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근데 모두가 이제 뭔가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쓱 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막 한 달에 한 개씩 그냥 싱송라들이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노래 이렇게 쓱 만들어서 하면 이제 곽은정님 기사님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이제 곽은정님이 그냥 믹스 해가지고 쓱 내는 그래서 돈을 아무도 안 내고 그냥 이래래래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저도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만드는 게 너무 뻔한 일이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어떤 취지는 뭔가 하고 싶었던 건데 뭔가 안 해본 거를 그냥 쓱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혼자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면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새로운 게 나한테 없는데? 라는 생각에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주변 음악가랑 음악을 아예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 뭔가 가사랑 뭔가 컨셉이랑 모든 걸.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문소문 팀을 하지만 문소문은 어쨌든 기타 리프를 이제 그 일로님이 그 쳐서 이제 같이 만드는 경우가 이제 있고 뭐 곡 진행을 같이 짜긴 하지만 뭔가 어쨌든 보컬을 부르는 것도 이제 저 혼자고 가사는 이제 제가 쓰니까 뭔가 좀 아예 다른 싱송라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다른 싱송라 분 좀 친하신 분 중 한 분을 이랑 이제 해보자 했고 화요일에 그냥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어떻게 그냥 했냐면 제가 너랑 그 친구한테 너랑 작업을 하면 약간 이런 풍의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걔가 신기하게 내가 이미 좋아하는 곡들이 좀 있네. 좋아 이런 거 해서 저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냥 악기 세팅을 쫙 해놓은 다음에 걔를 부른 다음에 야 맘에 드냐? 하고 걔가 맘에 안 드는 악기 몇 개 선정하고 맘에 드는 악기 선정해서 다행히도 메인 악기를 그냥 맘에 들어 해가지고 나 사실 이거 써보고 싶었어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제가 아무거나 리프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서로 마이크 주고받으면서 그냥 막 싸우면서 그냥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하나의 판단 과정에서 사실 다음 악기를 어떻게 갈지, 가사를 어떻게 쓸지 그 과정에서 보통은 저 혼자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판단을 하고 가는데 그 중간 다리에서 누가 이건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를 한 번 더 해주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아라고 나오면 그러면 요쪽 길 이쪽 길도 있었는데 이쪽 길도 있었는데 원래라면 안 가볼 길들을 그렇게 가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뭐 어쩌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발매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분의 이름 지금 같이 하게 되는 이분의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그래서 뭐 뭔가 저 혼자 해보자 그럼 나 혼자 한번 해보자로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해보는 것도 좀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또 이제 그 믹스 엔지니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길들이 지금 막 뭔가 새로운 창작 방식들을 갑자기 이틀 만에 갑자기 너무 많은 새로운 창작 방식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에는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없었고 내가 창작을 많이 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것도 또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서 프로젝트 그 곽은정 기사님의 프로젝트에서는 원래 그분이랑 하던 곡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발매를 하게 하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다른 분 거기 이제 A&R 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카코포니님 목소리 뭔가 약간 뭔가 샘플팩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것들이랑 샘플팩 만들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요즘 모듈러 신스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모든 소스를 다 만들어 보는 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뭐 킥, 뭐 스네어, 막 이런 드럼 소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플라이스 많이 이용하고 FX 같은 경우도 스플라이스는 그 어떤 음원 소스들 이 그냥 막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파벳 A, P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애플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A, P, L, E 이렇게 따다다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샘플팩이라는 거는 그 소스들 진짜 하나하나 킥, 드럼 소스 하나하나 뭔가 뭐 이런 라인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모듈러 신스를 이제 하면 정말 삐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쿵 소리도 만들고 빼빼빼빼 소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자. 원래는 내가 조금 어디서 가져온다든지 했는데 그냥 소스를 진짜 다 내가 그걸 만든 다음에 내가 그걸로 뭔가 어떤 에디션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는 곡을 만들고 거기 곡에 맞는 내가 소스들을 찾아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었는데 완전 작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샘플 팩을 만들고 그 팩을 통해서 뭔가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보자 약간 요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좋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하고 지금은 제가 모듈 레슨 이제 또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막 했어요. 제가 샘플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바로 써먹을 때가 생겼으니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좀 지금 그거는 아직 어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작업을 해본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새로운 어떤 창작 방식들에 또 노출이 되었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아직 제가 뭔가 그 작업 방식들 그리고 그 친구랑 한번 해봤던 그런 작업 근데 이게 또 아이돌 씬에서는 굉장히 또 자주 있는 송캠프의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쓱쓱쓱 뭔가 하는 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재미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송캠프 형식이 되게 재밌다.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각자 그냥 잘하는 것들을 쓱쓱쓱쓱 하나씩 파트 맡아가지고 하는 것들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뭔가 지금 뭔가 원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는데 지금 뭔가 퍼즐 조각을 내가 만든 다음에 그 퍼즐 조각으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보자 뭔가 요런 방식의 창작 방식을 새로 이제 도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단계여서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3일 동안 갑자기 지나치게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네요. 팟캐스트 하면서 좋은 게 사실 제가 진짜 하루하루가 맨날 다르거든요. 맨날 다르고 저한테 조금 맨날 뭐랄까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재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겠어요. 계속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맨날 다른데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맨날 다른데 이거를 약간 제대로 기록하고 소화할 틈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팟캐스트를 하면 뭔가 너무 편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식으로 뭔가 저를 기록할 수 있어서 그 제 하루하루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뭔가 그래도 남들한테 전할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의 3일은 그랬고요. 그러면 저 이제 저의 코너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번 그 제목은 어떻나요? 좀 어그로가 끌렸나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 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오늘 이번 회차의 문장은 예술가는 우울해야 한다인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 음악 진짜 우울하죠. 우울하고 거의 절망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그런 음악인데 이 문장이 저는 처음에는 뭔가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예술가는 우울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음악의 원동력, 내 예술의 원동력은 우울함, 절망이고 그리고 나는 우울한 사람이고 약간 그거를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걸 음악으로 배출을 하면서 좀 되게 처음에는 그 어떤 1집 특기의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웠고 그걸로 이제 뭔가 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나의 우울했던 것이 우울한 어떤 나의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데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함의 쓸모가 이제 생겼다는 그런 지점에서 그래가지고 좀 사실 음악하는 초반은 나의 우울함의 쓸모 때문에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내가 우울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절망에 예민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들이 다행처럼 느껴지는 어떤 되게 음악을 이제 파는 순간이 저에게는 뭔가 제가 저한테 일어났던 그런 안 좋은 일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드디어 걔네들이 제대로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 문장이 사실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예술가는 우울해야 하지. 우울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음악들 만들 수 있고 나를 이제 예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나가게 하잖아. 우울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1집 이후에도 2집을 낼 때 그 하도 제가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배출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울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떤 그냥 나의 과거에 있던 우울함을 전부 꺼내서 이제 2집까지 냅니다. 내고부터는 사실 우울함이 더 심해졌어요. 되게 뭔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거의 잠만 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거의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좀 더 심하게 많이 들었고, 뭔가 정신과도 갔었는데 그 약이랑 또 안 맞아서 더 우울해지고 하여튼 되게 힘든 그런 시기들을 이제 보내다가
3집은 이제 그래서 나는 이 우울함을 우울하게 내는 게 이제 짜증났던 것 같아요. 나의 우울함이 그냥 존재를 하고 이거를 그냥 우울하게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내 우울함이 사랑받는 모습도 짜증나고, 그렇게 사랑받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것도 뭔가 다 짜증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우울한 사람으로 갑자기 정의가 되기 싫었어요.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맨날 죽고 싶어야 되지? 나 진짜 살고 싶은데 너무 그 생각이 계속 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인드가 지배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너무 싫으니까, 사실 거기에 뭔가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이 포스터 보이죠? 포스터. 이 디퓨 3집 앨범을 냈어요. 뭔가 거기에 이제 대항한다는 느낌. 내가 우울함을 그대로 우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내가 뒤집어가지고 좀 다르게 해보겠다 해서 3집을 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술가는 우울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원래는 우울한 음악 했으니까. 사실 뭐 3집도 사실은 제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울하게 들긴 하는데 우울한데 좀 다른 매력이 조금 들어간 상태가 이제 됐는데, 우울해야 된다? 절망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술가는 뭔가 그래야 맞나? 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사실 저 3집 앨범을 낸 후로 좀 어떤 마인드가 제가 되게 뭔가 해방감을 좀 느꼈어요. 아, 나 우울함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해방이 이제 확 뭔가 됐는데, 나의 근데 막 뭔가 근원이 우울함이었을까? 라는 어떤 질문이 저도 모르게 이제 저한테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우울해야 된다. 이 문장이 근데 나는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계속 올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의 어떤 근원은 사실 뭔가 3집은 어떤 장치를 계속 넣어가지고 내가 내 우울함을 계속 빚고 왔는데, 근데 나는 사실 그냥 만들면 그냥 우울한 감정을 뭔가 팍 이렇게 내는 데에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음악이 어떤 나의 우울함을 사실 내보내는 가장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우울해야 되는 걸까? 결국에 나의 창작의 모든 근원은 우울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이제 뭐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그 음악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있던 예술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좀 자기의 어둠 속에서 뭔가 작품을 길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예술가들도 자기의 저도 그리고 사실 제 취향이 어둠에서 끌어올린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는 우울해야 된다라는 문장 어려워요. 저한테 어려웠어요. 근데 뭔가 근데 이 문장이 사실 좀, 그러니까 사실 그 인트로 때 말했던 있었던 3일간의 어떤 저의 다양한 창작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약간 반박이랄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힘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술가는 우울해야 한다 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사실 우울하다. 모든 사람은 우울하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우울함을 다 각자 내재되어 있고, 세상은 왜냐면 뭔가 좀 잔혹하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 대사 같은데 짜증나게. 하여튼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뭐 다른 갑자기 그 핸드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끊겨가지고 조금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술가는 우울해야 된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좀 우울하고, 그 우울한 이유는 어쨌든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규의 거인 대사 같지만 세상은 잔혹하니까 뜻대로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막을 수 없고, 그거를 겪어보고 누군가를 상실하고 누군가 멀어지고 나의 소위가 누군가한테는 안 닿고 나의 말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게 이제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예술가는 사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울에 조금 더 그냥 예민하게 그냥 그 어떤 우울을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좀 더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울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예술가들은 그냥 원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말하면 좀 납작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과 친숙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일이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이 좀 더 너무 크게 와닿고, 우울한 어떤 성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우울한 부분도 있고 우울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예술가도 우울하지 않은 부분과 우울한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울함이 얘를 제가 음악이라는 무언가를 만들 때 우울함의 이제 주파수가 가장 높으니까 우울함으로만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내봤던 사람이잖아요.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함이 내가 만약에 좀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울함에 조금 내성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해져서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나는 예술가가 아닌가, 예술 작품 혹시 만들지 못할까, 약간 이런 불안이 살짝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생각하기로는 감히 이제 말해보면 뭔가 우울하다는 그 감각이 나의 어떤 예술에 굉장히 자극제가 된 것처럼 모든 게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를 생각을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것이 내가 우울함으로 당연히 시작하고, 그게 사실은 인간이라면 가장 뭐랄까요, 깊게 나를 가장 휘둘리게 하는 감정 같아요. 나를 가장 이렇게 빠지기 쉽게, 그리고 지속이 좀 오래되게. 기쁨은 짧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울함은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뭔가 길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더 쉽게 거기서 이제 뭔가 확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확 내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뭔가 예술가들 우울한 사람이 많고 우울한 작품들이 또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감동을 받는 이유, 그리고 뭔가 삶이 풍만해지는 느낌이시잖아요. 사실 뭔가 상처 받은 거에서 시작된 작품들을 보면, 왜냐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또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니,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모든 자극이 사실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울함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뭔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편한 길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정말 모르게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나는 사실 그렇게 한 지점 3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지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울하지 않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길을 뚫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근데 사실은 가능할까라고 약간 머릿속에 물음표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3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이제 그렇게 냈는데, 사실 에이프릴's 파티 이번 EP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울함을 이렇게 다 가져왔던 거고, 또 이번 내가 앞으로 할 음악 아니면 무언가의 그거는 또 어떻게 내가 우울함이 아닌 뭔가 다른 거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 그리고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이러한 나의 어떤 자세가 나의 미래 작품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라는 사실에 어떤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트로 때 말했던 그런 경험들, 사실 그 친구랑 와가지고 송캠프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너와 나가 친한 이유, 그리고 너한테서 내가 좀 그 좋게 느끼는 감촉, 좋은 말은 아닌데 서로 하여튼 둘 다 고통받는 이유, 아니면 둘이 서로 비슷한 부분,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거를 뭔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하고 그냥 했는데, 그냥 자극이, 새로운 자극, 누군가와 함께하는 창작의 경험, 그게 그냥 새로운 작업의 길이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송키프, 그게 뭔가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듈러 신스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어와 불어 그 정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뭔가 나는 그래도 곡을 쓰고 싶다. 내 우울한 감정에서 너무 힘들고 갑자기 되게 어떤 악상이 떠오르고 그거를 악기로 옮기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떤 감정에서 사실 시작돼가지고 이게 음악으로 구체화가 이렇게 싹 됐는데, 모듈러 신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무언가부터 딱 던져지는 거예요. 현실의 무언가를 딱. 근데 이 방식이 예술적인가? 그게 거기서 이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해서 근데 음악을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뭘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을 내비치는 일도 될 수 있죠. 근데 그 우울한 감정을 왜 내비쳐야 하는가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을 왜 내비쳐서 그거를 굳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평상시 사람들이 자기의 우울한 감정에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이걸 보듬고 이게 어떤 감정인지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니까 되게 멀고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 되고, 친구랑 시간 보내야 되고, 애인이랑 시간 보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군가랑 싸워서 화해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진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발생한 이 우울함을 살펴볼 시간이 없는데, 그 예술가들은 굳이 그걸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굳이 이게 어떤 모양이지 하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는 것.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우울함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우울한 감정에 아무도 그게 어떤 모양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쉽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술가들도 사실 작품을 보고 위로받고 작품을 보고 뭔가를 느끼는 이유도 사실 그거죠. 내가 가진 슬픔의 모양, 내가 가진 기쁨의 모양, 내가 가진 다른 감정의 모양이 어떤지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를 대충 이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원래 그리고 나도 사실 이렇게 느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해내지 못했었는데 이런 감정이었어 라고 뭔가 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예술을 볼 때 저희가 어떤 것이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 나한테 또 새로운 경험일 때, 새로운 경험. 근데 새로운 경험이 그 어떤 옛날의 노스텔지어를 찾은 듯한, 찾아서 내가 그걸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가지고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새로워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래서 그 예술가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안 가봤던 길, 사람들이 이거 일상의 삶을 사느라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예술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뭐 우울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울함을 그냥 재료로 써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울함의 그 모양을 잘 내비추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우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쁘게 살아도 세상은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지금 뭐 저희 정치판만 봐도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만 봐도 정말 끔찍하거든요. 지금 세계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보면 진짜 이걸 정신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우울하고 절망적인 어떤 파트가 인간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왜냐면 내가 그 게임 뭐 진짜 컨트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 할 때도 심지어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울할 수밖에 우울한 면은 그 사람들마다 다 있고, 그거를 사실은 내가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술은 우울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좀 결론을 저 혼자는 좀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카코포니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우울함으로부터 사실 많이 출발을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엄마의 죽음을 기리면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떡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아이콘이거든요. 저도 그 어떤 그 상태 그리고 뭔가 심취도 했었고, 그것이 예술가의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 뭔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계속 꾸준히 잘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되게 그런 류의 사람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불행이, 그러니까 나의 창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 뭐 우울함을 비롯한 게 좀 많긴 하지만 아닌 것들도 많고, 예술의 길은 다양하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또 이번 주에 2번이나 증명을 했으니까, 누군가랑 그냥 작업을 해보는 것도 그냥 너무 재밌는 일이고, 그냥 완전 다른 방식으로 그 작업 방식이 완전 바뀌어서 그 우울함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창작 방식도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계속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을 하는 거. 그게야지 우리가 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예술을 하는 중입니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울함에만 저희가 계속 있어도 돼요. 사실 우울한 것만 사실 만들어도 돼요. 저는 그것만 하다가 너무
그 삶을 못 살겠어가지고. 아무튼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악하고 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발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여러 가지로 어중이 떠중이처럼 너무 말을 두리뭉술하게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어떤 그 청취자분 중 한 분께서 엔딩 곡도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거 지금 팟캐스트 이거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이번 화부터는 좀 깔아볼까 하는데 어떤 게 엔딩곡이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인데 지금 이것도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자극이죠. 내가 우울하면서 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의 엔딩만을 위한 곡?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찾아와 주셔서 고마웠고요. 저는 오늘 술을 마실 겁니다. 오늘 술을 마실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재미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팟캐스트 때는 그 재미난 일들이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엔딩곡 제가 틀게요 지금.